여러분, 오늘 저녁 누구와 함께 드셨습니까? 혹시 혼자 드신 분 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식탁에 앉았는데 당신 앞에 아무도 없다면 밥이 밥일까요? 아니면 눈물이 될까요? 72세 김순자 할머니. 오늘 저녁도 라면 한 그릇, 김치 한 접시가 전부입니다. 에휴, 또 라면이네.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김은 모락모락 오르는데 마음은 차갑습니다. 할머니의 눈길은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합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남편, 어린 아들과 딸. 그때는 시끌벅적했지요. 밥 더 줘. 반찬 이거 말고. 투정도 있었지만 웃음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바쁩니다. 식탁은 그대로인데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아이고, 당신이랑 같이 먹을 땐 시끄럽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네. 저녁 7시 반. 옆집에서는 숟가락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더 먹어라. 반찬 남기지 마라. 따뜻한 목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집은 정적뿐, 냉장고 소리만 시끄럽네. 혼잣말이 공허하게 흩어집니다. 한 숟갈 뜨려다 눈물이 먼저 떨어집니다. 라면, 국물 위에 번지는 작은 물결. 그 파문이 곧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밥은 단순히 끼니가 아닙니다.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밥 먹었어 라는 말은 곧 괜찮니? 라는 안부였지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식탁 앞에 앉아도 각자 스마트폰만 봅니다. 자녀들은 회사 일에 치이고 손주는 학원에 치이고 밥상은 있는데 식구가 없다. 이 말이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혼자 밥을 드십니다. 그저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누구랑 말 한마디 했나? 버스에서 기사님한테 카드 찍었어요. 한마디 한 게 다네.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말문이 닫히니 마음도 닫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게 언제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기억조차 나지 않으십니까? 순자 할머니는 다시 사진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힘든 세월을 견뎠나? 내가 젊을 땐 온 가족 배불리 먹이는 게 소원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젖어옵니다. 밥은 원래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허전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늘 쓸쓸하기만 했던 이 밥상에 어느 날 뜻밖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손주들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라면을 끓이려던 순간 낯익은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문을 열자 손주 둘이 씩씩하게 뛰어들어옵니다. 할머니, 방학이에요. 할머니, 우리 배고파요. 순간 할머니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들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주방은 금세 북적입니다. 할머니, 우리 뭐 먹을까요? 글쎄,
김치전이나 부쳐줄까? 밀가루를 손에 털어 넣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반죽은 금세 질어집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니 기름이 튀고 모양은 삐뚤빼뚤. 아이고, 이게 왜 이러냐? 내가 손이 많이 굳었네. 할머니는 머쓱하게 웃습니다. 그때 손주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와, 바삭바삭하다. 할머니가 해줘서 진짜 맛있어. 지글거리는 소리, 밀가루 냄새, 손주의 웃음소리. 잠잠하던 주방이 금세 살아납니다. 허전하던 식탁은 밥상이 되고 쓸쓸하던 저녁은 잔치가 됩니다. 딸도 합석합니다. 엄마, 조금 태웠네. 웃으면서도 젓가락을 멈추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손주들 왔으니 잘해주고 싶었는데 이래서야 되겠나? 딸은 대답합니다. 엄마, 애들이 이렇게 잘 먹는데 뭘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식탁 위에는 김치전 몇 장, 김치 한 접시, 물컵뿐. 그런데 대화가 오가니 밥상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손주가 와서 할머니, 밥 해주세요 하면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만든 밥상도 꿀맛이 됩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맛있게 먹어주기만 해도 주방은 갑자기 행복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손자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혼자 먹을 땐 아무 맛도 없더니 같이 먹으니 이게 바로 맛이구나. 손주는 김치전을 두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말합니다. 할머니, 다음엔 만두도 해주세요. 딸은 웃으며 대꾸합니다. 얘야, 만두는 엄마가 사줄게. 할머니는 김치전 전담이야. 모두가 웃음바다가 됩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소리가 집안 구석구석 번집니다. 여러분, 밥상은 음식만 올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화가 흐르는 자리입니다. 손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딸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밥상입니다. 손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지. 이야기, 웃음, 가족의 기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은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 따뜻한 밥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치전 한 장, 웃음소리 몇 마디.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밥상이 가족을 되살리는 힘. 손자 할머니의 집은 지금 그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밥상. 왜 우리 삶에서 점점 사라지게 된 걸까요? 김치전 냄새가 아직 식탁에 남아 있습니다. 손주 둘은 젓가락을 놓자마자 종알종알 떠듭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달리기 했는데요. 저 진짜 빨랐어요. 그래, 우리 손주가 원래 잘 달리잖아. 근데요, 달리기보다 먹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는 웃음이 터집니다. 아이고, 내 말이 맞다. 먹는 게 제일 좋지. 옆에 있던 딸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요. 밥도 대충 때우는 날이 많고, 솔직히 너무 지쳐요. 순자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에구, 우리 딸. 엄마는 맨날 라면인데 너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구나. 딸은 잠시 멈추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풀리네요. 여러분, 밥상은 참 이상한 자리입니다. 평소엔 말 안 하던 얘기도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아이들은 학교 얘기를 하고 어른들은 직장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에게, 부모님은 자식에게 서로의 마음을 건넵니다. 손자 할머니는 손주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너는 커서 뭐 하고 싶노? 손주는 김치전을 양손으로 집어먹으며 대답합니다. 저는요, 먹방 유튜버 하고 싶어요. 딸이 피식 웃습니다. 얘는 요즘 하루 종일 폰으로 자기 먹는 거 찍어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뜹니다. 먹는 것도 방송이 되나? 참, 세상 많이 변했네. 모두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지요? 어릴 적 밥상에서 나 커서 뭐 될래 하던 그 순간 부모님은 웃으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지탱해 준 힘이었습니다. 밥상은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할머니 세대의 말투와 손주의 최신 유행어가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완전히 이해는 못해도 웃음은 생깁니다. 그 웃음 속에 마음이 오갑니다. 손자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혼자 밥 먹을 땐 내가 잊힌 사람 같았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눈 게 언제입니까? 혹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보다가 밥을 끝낸 적은 없습니까? 밥상은 대화의 학교입니다. 이야기가 흐르고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녁 순자 할머니의 집은 작은 축제가 되었습니다. 손주는 장난을 치고 딸은 엄마에게 속 얘기를 털어놓고 할머니는 웃으며 귀 기울입니다. 그 작은 식탁 위에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왜 이렇게 소중한 밥상이 언제부터 우리 삶에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손자 할머니 집은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집은 다 따로따로 먹어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뜹니다. 아니, 가족끼리 어떻게 밥을 따로 먹노? 딸은 한숨을 쉽니다. 남편은 회식 많고 애들은 학원 늦게 끝나고 시간이 안 맞으니까 결국 각자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래도 같이 앉아야 식구지. 그게 밥상이지. 여러분, 요즘 댁의 밥상은 어떻습니까?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앉는 날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지 않으십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가족 공동 식사 시간은 지난 10년 사이 크게 줄었습니다. 맞벌이 가정, 학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집일수록 그 비율은 더 낮습니다. 평일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집, 3가정 중 1가정도 안 됩니다. 즉, 밥상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앉는 식구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딸은 또 말합니다. 가끔 같이 앉아도 애들은 휴대폰만 봐요. 남편은 TV만 보고요. 결국 말 한마디 안 하고 끝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밥상은 있는데 대화가 없구나. 그게 더 서글프다. 여러분, 이 말 와닿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다 따로따로 산다. 많은 어르신이 툭 던지는 이 말이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아이는 정서가 안정되고 성적도 더 좋습니다. 반대로 혼자 먹는 아이는 우울감과 외로움을 두 배 더 느낀다고 합니다. 밥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고 부부가 하루를 나누고 부모와 자식이 이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손자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만 외로운 줄 알았다. 근데 이제 보니 젊은 사람들도 다 혼자 밥을 먹네. 그게 더 슬프구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댁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웃음이 넘친 밥상은 언제였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 밥상, 지금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깨달은 순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구의 부활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순자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밥상은 무너졌지만 다시 세우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거창할 것 없습니다. 비싼 음식도, 특별한 날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같이 먹는 시간입니다.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은퇴 후 무료했던 부부는 매주 일요일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들 내외, 손주를 불러 함께 나눕니다. 반찬은 단출합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하지만 그날만큼은 집안이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손주가 말합니다. 할머니, 된장찌개는 우리 집 거가 최고예요. 며느리도 말합니다.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이 저희 힘이 돼요. 부부는 고백합니다. 일요일이 기다려진다. 이게 사는 재미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족 밥상 데이를 정하기. 반찬은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손주와 함께 요리하기. 요리 시간이 곧 놀이가 됩니다. 순자 할머니도 결심합니다. 얘들아,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꼭 밥 같이 먹자. 딸은 잠시 웃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해볼게요. 손주는 입가에 김치전을 묻히며 외칩니다. 그럼 다음엔 제가 반죽할래요. 할머니는 뒤집기만 하세요. 식탁 위가 다시 웃음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작은 약속이 밥상을 되살립니다. 밥상이 살아나면 가족이 살아납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함께하는 식사는 가족 유대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삶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이번 주에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 한마디가 밥상을 살리고 가족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댁은 언제 가족 밥상 데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밥상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식구는 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작은 실천 하나입니다.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순자 할머니는 오늘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는 공허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순간마다 외로움이 따라왔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매일 밥상에 앉을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자 달라졌습니다. 김치전은 조금 탔지만 웃음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족의 한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밥상은 가족의 거울입니다. 그 집이 얼마나 웃고 있는지, 얼마나 대화하고 있는지, 밥상에 그대로 비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밥상머리에서 가족과 웃는 순간에 있다가. 심리학자도 말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과는 쉽게 등을 돌릴 수 없다. 밥상은 작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밥상에서 예절을 배우고, 부부는 밥상에서 하루를 나누며, 부모와 자식은 밥상에서 서로를 이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족과 웃으며 식사한 게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손주와 장난치며 밥을 먹은 게 언제였습니까? 혹시 그 기억이 희미해진 건 아닙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가족 밥상을 미루고 있지 않은가? 손자 할머니는 오늘 답을 얻었습니다. 밥상이야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자리다. 혼자일 땐 외로운 자리였지만 가족이 모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번 주말 밥 한 번 같이 먹자. 내가 국을 끓일 테니 너는 김치만 가져와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가족을 다시 묶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번 주 우리 가족과 밥 한 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누군가의 용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집의 저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순자 할머니와 손주가 다시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김치전은 여전히 조금 탔지만 손주의 웃음소리는 더욱 밝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최고예요. 아니다. 니들이 있어서 최고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따뜻한 힘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밥상은 음식이 아닙니다. 밥상은 사랑이고 추억이고 인생입니다. 밥상머리에서 흘린 눈물과 웃음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값진 보약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밥상에도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 밥상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밝혀줄지도 모릅니다.